안녕하세요. 인맨 글로벌 김병호 기자입니다. 스포츠 종목에서 이적 시즌이 되면 팬들의 귀를 궁금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선수가 어디서 어디로 팀을 옮겼는지도 정말 궁금하지만 얼마를 받고 팀을 옮겼는지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죠. 이적료는 얼마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구단은 합리적으로 선수를 구매했는지, 선수는 자신이 받을 대우를 확실히 받고 가는 것인지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소재거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구단이 선수의 이적과 연봉에 어느 정도 금액을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 금액을 제시한 팀 관계자와 계약에 사인한 선수만이 알고 있고, 외부 사람들은 오롯이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만 선수의 연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풍문을 통해 전해들은 LCK 선수 연봉 순위 탑7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한 금액은 어디까지나 관계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내용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저 재미로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 1위는 당연히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SKT는 지난 2018년 단연 계약을 통해 페이커 이상혁을 프랜차이즈 스타로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T1 게임단 오경식 단장은 페이커가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 중 최고의 연봉을 받는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e스포츠가 아니라 프로 스포츠라고 말한 점입니다. 즉, 야구, 축구, 농구 등 정식 스포츠 종목을 다 포함해서도 페이커의 연봉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국내 프로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진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인데요. 이대호 선수는 4년 150억 계약이고 연봉은 25억 정도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즉, 페이커 선수의 연봉은 무조건 25억 이상이라는 말이죠. 관계자들이 말하는 페이커 이상혁의 연봉은 3년 계약에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50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스포츠 종목에서는 2위부터 5위까지 랭크된 선수 3,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정말 독보적이죠? 페이커가 정말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이나 원위로 대표되는 중국에서는 페이커 선수보다도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선수가 몇몇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페이커 선수가 중국으로 간다면 중국 프로게임단들이 준비할 돈다발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되지가 않네요. 클리드 김태민이 LCK 연봉 순위 2위로 예상됩니다. 클리드는 2018년 혜성처럼 LCK에 등장해 데뷔했는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무대를 옮길 때에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T1의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소속팀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엄청난 활약으로 팀을 구해냈었죠. 당연히 팬들은 T1이 클리드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T1과 클리드의 계약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결렬되고 맙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연봉을 제시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팀과 선수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클리드는 젠지 e스포츠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선수 중에는 페이커를 제외한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받았고 계약도 단연 계약으로 진행되어 선수가 매우 만족했다고 전해집니다. 클리드가 제안받은 연봉의 액수는 최소 1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정규 시즌 우승 보상, 롤드컵 진출 보너스, 정규리그 MVP 달성 시 주어지는 보너스 등을 생각하면 10억은 가뿐히 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대표 탑솔러이자 아프리카 프릭스의 심장이 된 기인 김계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인은 LCK에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LCK를 대표하는 탑 라이너가 되었는데요. 특히
특히 2018년에는 스프링 시즌 준우승,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 리프트 라이벌즈 준우승, 월드 챔피언십 8강 진출 등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그 활약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번 2019년 이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인은 가장 큰 매물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아프리카도 이를 인지한 듯 이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수길 대표가 기인을 꼭 잡을 거라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는 이적 시즌 시작과 더불어 기인과의 재계약에 성공하며 팀의 스타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죠. 기인의 계약은 페이커를 제외한 업계 최고 대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인의 계약이 이적 시즌 초창기에 상당히 이르게 완료된 것 때문에 사실상 페이커를 제외한 업계 최고 대우라는 타이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기인의 계약이 말씀드린 선수들과 다르게 3년 장기 계약이고 매해마다 오를 연봉 상승 퍼센트와 각종 보너스, 그리고 기인을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가 약속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업계 2위의 연봉 액수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리핀에서 하나생명으로 이적한 서포터 리엔즈 손시우가 4위로 예상됩니다. 리엔즈는 2016년 스베누 코리아에서 데뷔해 2018년부터 그리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커리어 하이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독특한 서포터 챔피언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LCK의 정상급 서포터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핀은 카나비 사태로 인해 선수 전원이 FA 상태로 풀리면서 리엔즈도 타 팀으로 이적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를 찾고 있던 하나생명과 눈이 맞아 좋은 협상을 통해 이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생명은 게임단의 좋은 복지와 네임 밸류에 비해 이적 시장에서 활약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지난해에도 무딘을 영입하면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팬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었습니다. 올해에는 리엔즈와 함께 큐베, 하르든과 계약하면서 나름 이적 시장에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서포터 포지션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인 팀은 단연 젠지 e스포츠일 겁니다. 보듀오를 제외한 전원과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팀을 다시 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칼, 클리드, BDD 등을 한 번에 영입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리빌딩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국내 유일한 스카우터 보유팀답게 매우 발빠른 팀 리빌딩이었죠. BDD는 유망주 시절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데뷔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팀의 에이스로 활약해왔습니다. BDD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2019년 솔로킬 횟수 1위라는 타이틀만 보더라도 가늠할 수 있겠죠. 젠지는 2019년 리치, 플라이 등을 기용하면서 미드라인의 안정화를 도모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BDD 영입을 통해 미드라인에 확실한 무게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1과 계약한 커즈 무누찬도 좋은 조건으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T1 입장에서는 클리드와의 계약이 엎어지면서 클리드의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 영입이 정말 급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커즈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커즈에게는 정말 괜찮은 조건이었고 이렇게 팀과 선수의 니즈가 잘 들어맞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프트는 이적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만 해도 중국 리그의 복귀가 굉장히 유력해 보였습니다. 데프트의 친정팀이 다시 데프트를 데려오기 위해 중국 리그 수준의 거액을 데프트에게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데프트는 그 금액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DRX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DRX가 데프트에게 약속을 하나 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DRX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김대호 감독을 영입하였고, 김대호 감독을 중심으로 새롭게 선수들을 영입해서 우승에 도전할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죠. 데프트는 이 약속을 믿고 거액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중국행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호 감독이 그리핀 소속일 당시 선수들에게 가한 폭언과 폭행이 문제가 되면서 무제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되는 변수가 발생한 거였죠. 개인 방송 중이던 데프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스트리밍을 중단하면서 충격받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김대호 감독의 징계는 유보가 되었고, 도란과 초비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데프트와의 약속은 여차저차 지켜지고 있습니다.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우승을 바라는 데프트가 올해에는 그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